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북구 강동 신명일원에 추진 중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관광단지 조성 과정의 핵심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조만간 울산시의 관광단지 지정이 예고되고 있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울산시와 북구청 그리고 민간 사업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북구 신명동 일원에 울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기존 강동 산하지구 관광단지 외에 신명동 일원 17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나서겠다는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후속 절차를 밟아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마침내 지난 26일 있은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교통량을 고려한 도로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관광단지 명칭은 문체부와 산림청, 울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울산해양관광단지에서 울산의 대표적 상징물인 고래에서 모티브를 따온 웨일즈 코브 울산관광단지로 변경됐습니다. 사업 규모도 주민 민원 등을 반영해 당초 170만 8천 제곱미터에서 150만 6천 제곱미터로 다소 줄었습니다. 시행사는 이곳에 다국적 호텔 기업인 하얏트 호텔 350실과 200세대의 풀빌라, 의료 휴양시설인 600세대 규모의 얼라이브 센터, 스피드 테마파크 등의 휴양 오락시설, 그리고 18홀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7,445억 원에 달합니다. 시행사 측은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1,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 관광단지 지정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사업 조성 계획 인가를 득하고 곧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말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 작업을 마치고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기관 협의 등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경주시 경계 신명동 일원에 추진되는 웨일즈커브 울산관광단지가 강동 해양관광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울산시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라이즈 기본계획은 울산형 대학혁신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4대 프로젝트와 12대 단위과제로 구성됐으며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5개년 추진계획이 담겼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일 라이즈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김두겸 울산시장과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빅데이터 분석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맡은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울산 청년 인구의 창업은 지난 2020년 대비 1.23%가 증가했고 도매와 소매업이 연평균 5.68%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화강 교량 가운데 보행량이 많은 다리는 심리대박교와 울산교, 국가정원교 순을 보였고 월평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중구 약사동과 남구 달동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데이터를 태화강 교량 디자인 경관 개선 기본계획과 도시철도 예타 정책성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내년 한 해 장애인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 1,9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가 밝힌 내년 주요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은 일자리 지원에 472억 원, 재활 서비스 제공 등에 60억 원, 돌봄 서비스 확대 등에 804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551억 원, 장애인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에 49억 원 등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 대비 5.3%, 9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2025년도 특화시장 육성 사업에 구 역전시장과 성남프라자가 선정됐습니다.
구역 전 시장은 지난해 첫걸음 시장에 선정된 후 사업 추진성 평가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2년간 최대 1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남프라자는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시장에 선정돼 1년간 최대 1억 원의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위한 추진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울주군의 서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언양 반송에서 삼동 상작간 도로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언양 반송에서 삼동 상작간 도로는 모두 460여 원을 들여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번 달까지 5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설됐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2020년 3월 울산시에서 개통한 율리에서 삼동 간 연결도로와 이어지며 기존보다 이동거리가 2.8km 줄어 이동시간이 5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확보한 올해 후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총 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장생포 문화창고 관광 개선 사업비 13억 원 등 총 20억 원을, 박성민 의원은 반구 일동 행정복지센터 확장에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서범수 의원은 울주군 상북면 고란못 저수지 개보수 사업 9억 원 등 17억 원을, 김상욱 의원은 시니어클럽 시설 신축비 12억 원 등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에 6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진보당 윤종호 의원은 강동 재해 대비 하천 진입 차단 설비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건설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계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주택입주 예정자가 전문가와 함께 주택 사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통해 대토보상제도의 보상 범위를 주택과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 보상 대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익사업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으로 건설 심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국회의원에게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는 초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정 대상은 상공업 장려를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 초정 박재가 선생의 뜻을 기르는 의미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일해온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박성민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 등 다양한 의정 활동에 매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울산 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4 뉴스 결산. 오늘은 교육 분야를 되돌아봅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초등학교 늘봄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다양한 과제를 남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울산교육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천창수 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으로 1년간의 교육행정을 온전히 이끌어간 한 해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울산 직업교육 복합센터를 개관하는 등 청교육감만의 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면서도 교육부 사업인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그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교사 연구실을 따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대안을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학기 울산 지역 초등학교 24곳을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울산의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전면 운영했는데 1학기엔 학부모 만족도 83%, 2학기엔 93%를 기록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늘봄학교 업무 담당 교육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교사 경력만 인정해주지 않으며 교사 차별 논란이 일었고 늘봄학교 임기제 교육연구사 1차 모집에선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는 등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지난 5월 울산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의 자녀가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이 도마에 올랐고 가해 학생에 대한 시교육청의 처분이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 지금으로선 가정법입니다. 네네. 경징계라고 보십니까? 중징계라고 보십니까? 중징이라고 봅니다. 네? 네, 감사를 해서 중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징계라고 생각하시는 감사 거죠? 자체 감사를 해서 네. 철저하게 확인해서 규정에 맞게 중징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 감사기 의혹에 쌓인 시교육청은 결국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이번 달 초 감사를 마무리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시교육청이 행정예고한 초등학교 3곳의 통합구역 조정안에 대해선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한 달째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와 학교 증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통합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한 달 만에 학부모들의 민원을 수용하면서 통합구역 배정 원칙이 무너져버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연속 정부 교부금 대폭 축소로 비상금격인 각종 기금을 1,694억 원가량 내년 예산안에 충당하면서 시교육청의 기금은 곧 바닥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부금 등 세입은 지난해 하반기 2,676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본 예산에 3,288억 원이 줄었고 하반기에도 1,238억 원이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교육부의 국가정책 사업으로 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세수 감소로 시교육청의 주요 사업은 예산을 긴축 편성하게 된 겁니다. 천창수 교육감이 맞이한 첫 새해는 청교육감의 행정 능력을 시험하는 한 해가 되면서 울산시교육청에 다양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 해맞이 행사가 울산 곳곳에서 열립니다. 해맞이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울산 울주군 간절곶에선 해넘이 무대부터 드론 라이트쇼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고 동구 대왕암공원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광장에서, 중구에서는 병영성에서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의 12월 기업 심리지수가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12월 울산의 기업 심리지수는 전달과 동일한 95.4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음 달 전망지수를 이달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90.9로 예상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어제 육군 제53보병사단에 사회공헌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금은 제53보병사단 예하 제7765부대 체력 단련실에 운동기구 9대를 교체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2017년부터 8년째 울산 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휴게 공간 조성과 비품 구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장실에서 올 한 해 동안 직원들이 조성한 이웃돕기 성금 1,048만 7,190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울산시청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끝전을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끝전 기부는 올해로 22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은 1억 9,134만 원에 달합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과 NS홈쇼핑은 지난 26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상공인 우수상품의 우체국 쇼핑몰과 TV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해 배송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강도성 부산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과 물류비 절감, 상품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황성진 전문관이 올해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지방행정달인은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업무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 14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달인으로 선정된 황성진 전문가는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수 공정 연구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7건을 제안해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행정의 달인으로 선발되면 포상과 함께 달인학 개론 발간과 강사 활용 권고, 국내외 연수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동구청은 어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건축행정평가에서 3년 연속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동구청은 건축 심의 결과의 즉시 공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건축 민원 업무 처리와 위반 건축물 정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청이 어제 행정안전부 주관 2024 비상대비 훈련 분야에서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청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